고 최상병 사망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며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에 나섰다 숨진 지 50일 만입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늦어진 건 사단장까지 8명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론을 내린 이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이 항명죄로 수사하면서였습니다. 막 49제를 치른 유족들은 누구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할 텐데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볼 수 있는 오늘의 압수수색 영장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A 대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사무실을 비롯해 문서 보관 장소와 전산 보관소 등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A 대대장에 대해 현장 지휘관이었던 7여단장으로부터 강변 수색에 대한 작전 수행 지침을 교육받았음에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지시 없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긴 대대장 2명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방부 재검토 의견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초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1사단장을 비롯해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았지만 다음 날 국방부는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한 뒤 지난달 24일에야 임 사단장 등의 혐의를 뺀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해병대 부사령관은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자료를 주라는 게 이종섭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진술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물론 국방부는 이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가 본격화돼도 최상병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수사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건을 덮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오늘 새벽 풀려났는데 윤 대통령이 당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었습니다. 연지원 기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2021년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 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소하자마자 이 발언을 뒤집은 겁니다. 신 씨가 녹음하는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신학님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직후 1억 6,500만 원을 건넨 이유도 말했습니다.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보도 대가로 도서 구입을 가장에 금품을 건넸고 이를 숨기려고 인터뷰 6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민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신 씨도 불렀습니다. 그 녹취 파일을 언제 건네신 거예요?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엔 10명 규모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네마다 있는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이마시면 환각 증상이 마약만큼 강해서 중독자들이 2,000원짜리 마약이라고 부르며 사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에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입니다. 긴 치료 끝에 올해 초 필로폰을 끄는 20대 대학생. 한 달 전부터 다시 중독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손댄 건 마약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컴퓨터 청소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였습니다. 양보를 끊었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스를 새롭게 배우면서 다시 2-3천 원 가격에 생활용품점만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단속 위험도 없는 간편한 대체 마약입니다. 이 스프레이,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선 입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앨범을 2개 낸 이 가수, 3년 전 스프레이 흡입을 시작했습니다.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숨겼었고 공공연하게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중독성은 웬만한 마약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펜타닐이 제일 세잖아요. 오히려 마약이 아닌데 기존의 마약을 다 이길 정도예요. 마약 중독 치료 병원에선 이 스프레이가 골칫거리입니다. 입원 환자가 병원으로 가져와 흡입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와서 이게 보일 정도라고 하면은 암암리에 퍼져 있는 거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구하기는 쉬운데 피해는 심각합니다. 코카인보다 뇌 손상이 2배에서 10배 이상 피해가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를 팔던 대형 생활용품점은 취재가 시작되자 오늘 판매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좁고 열악한 번식장에 갇혀 학대당하던 개 1,400여 마리가 최근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뛰어놀 줄도 몰랐던 이 개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펫숍에 팔리는 개들을 사육하던 번식장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먼지도 상당히 많고요.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도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학대당하며 생활하던 1,400마리 넘는 개들이 얼마 전 모두 구조됐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어긴 채 비좁은 공간에서 강아지 공장을 운영해왔던 겁니다. 번식장이 세계의 전부였기에 처음 밟아보는 땅이 낯설기만 합니다. 사람이 잔디 위에서 손짓을 하자 그제야 따라서 뛰어갑니다. 나와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딱 문 열자마자 아무도 안 나오려고 다 뒷걸음질 치고. 번식장에 있던 1,400여 마리 개들 중에서 580여 마리가 이곳 반려마루 보호동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결하고 비좁은 번식장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쾌적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해 꼬질꼬질한 강아지들이 처음으로 목욕도 합니다. 몸이 완전 뭉쳤어. 금방 보송보송해졌습니다. 원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되게 까불거든요. 근데 너무 얌전해요. 이런 게 좀 안쓰러운 것 같아요. 손길이 필요한 개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만 해도 큰 도움이 되니까 혹시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건강 상태가 나쁜 개들이 치료를 받는 동물병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강아지들은 이렇게 수액도 맞고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작고 마른 강아지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몇 킬로예요? 1.35밖에 안 돼? 진찰을 받고 결국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콩팥 쪽 수치가 안 좋아요. 크게 반응을 안 하네요.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애들이 반응을 할 기력도 없거든요. 몇 마리는 임신한 채로 구조됐습니다. 3마리 보이네요. 못해도 이번 주 이틀이 나을 것 같아요. 아직 눈도 못 뜬 새끼 강아지도 이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직접 우유를 먹여줍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개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입양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훈련사분이 계셔서 그 입양자 성향과 강아지 성향을 좀 매칭해가지고 입양을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하지만 입양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건처럼 떼어와서 판매하는 게 허용되는 법이 동물학대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펫숍에서 매매를 금지하는, 경매장을 철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은 상품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입니다. 쉽게 사고 파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강아지들의 고통은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